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의 소개입니다. 소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총 3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PC 버전이 2가지, 서버 버전에 1가지. 오늘은 서버 버전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PC 버전의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버전, 하나는 온프리마이즈 버전. 온프리마이즈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 깔아서 내부에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트만 설치하시고 에이전트가 외부에 있는 소포스 랩이라는 데 아까 말씀을 하셨죠? 김영철 장께서 소포스 코리아에 거기서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의 관리 솔루션들을 이용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소개, 경쟁사, 그 다음에 데모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 국내 입장. 제가 지금 오늘 유인물로 드린 책자하고는 실제 발표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왜냐면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집약해왔기 때문에 발표 자료는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책자에는 지금 배경 부분이 총 4장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입장, 그 다음에 피해 통계, 국내 유형, 공격 유형에 대한 것까지 3가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 금년 5월달에 있었던 사고에 관련돼서도 금전적 이득의 목적으로 해서 랜섬웨어 공격들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 친구도 사이버 쪽에 일하는 경찰청 쪽에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지금 대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기사에서 터뜨려줘야지 걔네들이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적수는 많지만 실제로 대응을 못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통계 자료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방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스포츠의 랜섬웨어 솔루션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피해 통계입니다. 피해 통계에서 제가 오늘 아까 앞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수사할 수 있는 검경에 대한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저도 지금 제 주변에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PC가 랜섬웨어 걸리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신고했다라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하셨을 때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의뢰를 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게 눈으로 딱 보이시죠? 5천건 일단 두개 합쳐서 5천건이 넘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라는 단어를 주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랜섬웨어 감염수 지금 현재 올해까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감염수에 대해서는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신고 대상 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커졌습니다. 배로 늘어났죠. 1년 사이에도. 올해는 더 커졌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의 전체 1.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몇 배가 되겠죠. 뭐 10억짜리 이번에 무슨 사건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 공격 유형입니다. 간단하죠. 기존에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웹 접속할 때 아니면 이메일 접속할 때 이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온다. 뭐 악용이 돼서 뭐 사이트가 변조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뭐 공격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번에 5월달에 나왔던 얘기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5월달에 나왔던 얘기도 지금 OS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게 워너크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파티아라는 게 또 나왔죠. 6월달에. 파티아도 OS 취약점을 통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던 웹 접속을 통해서 아니면 웹 환경을 메일 환경이나 웹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OS 취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알아야 될 거. 기존에는 게이트웨이 장비 형식의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으로 제한하면 땡쳤습니다. 영업사원들이나 고객들이. 지금 다르죠, 근데.
PC하고 PC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버렸어요. 좀비가 좀비를 만드는 것처럼 랜섬웨어 개념이 그렇게 확대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게이트웨이에서 막아도 매체를 통해서 USB나 CD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성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PC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PC를 막는, 결과적으로 에이전트 단계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배경 내용이 예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PC와에 대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막을 수 없다.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에이전트 단계에서 서로들을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한 배경을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솔루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솔루션 구성, 그 다음에 계약도, 주요 기능, 방점, 기술, 부가 기능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처음에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버전과 온프리마이즈 버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장표에는 거의 두 가지 솔루션을 다 표현해 놨습니다. 자, 솔루션 구성입니다. 솔루션 구성에 렌티 랜섬웨어. 원래는 하나 짝대기가 여기 더 있겠죠? 서버용이라고. 근데 오늘 발표를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버용은. 자, PC 버전에는 클라우드 버전과 온프리마이즈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버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만 존재하고 관리 콘솔은 서포스에서 제공하는 센트럴을 이용해서 관리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B도 당연히 그쪽에 쌓이겠고요. 모든 로고들도, 익스포트 받는 자료들도 그 센트럴에서 제공해줍니다. 온프리마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하드웨어. 당연히 뭐 HP 박스나 IBM 박스나 이런 박스에다가 OS 올리시고, 그 다음에 DBMS 사서 이렇게 제약하시면서 솔루션 비용까지 영업사원들은 제약해요. 고객들은 살 때 요놈 틀리고 요놈 틀리고 요놈 틀리게 다 사셔서 유지보수를 나중에 또 따로 하셨죠. 이런 버전으로 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구성에 대한 건 앞전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주 쉽게 이해되시겠죠. 빨간색 글씨만 얘기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됩니다. 일반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뭐 제약이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정보는 오늘도 시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에 모든 내용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제한을 했을 때 당연히 서버 비용과 부가적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굉장한 고객들한테 세이브가 되죠. 고객들한테 세이브가 되고, 그건 저희한테는 영업적으로는 메리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온프리마이즈 버전. 이건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림이 앞단하고 좀 다른 게 윗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아래쪽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 있는 동그라미에 X 들어가 있는 놈 말고 다른 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온프리마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포스 자체가 백신회사라는 거 아까 서포스 코리아에 김용 차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백신 엔진들을 지금 국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약 같은 곳에 알약 엔진이 저희 서포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지금 백신에 얹어져야지, 저희 서포스 백신을 쓰셔야지 안티레이스메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뭐 서버 안 사고 DBMS 안 사고 이 차이점이 아니라 에이전트 방식도 제한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업적인 내용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좀 복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오늘 소개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만 설명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주요 기능에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버전, 온프리마이즈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의 공통점은 취약적 공격 방어, 취약적 공격 방어, 트래픽 차단, 랜섬웨어, 자동 제거. 딱 보시고도 구분이 되시겠죠? 당연히 백신이 갖고 있으니까 백신에 대한 강력한 기능들 때문에 적용돼서 관장하고 있는 PC를 쳐다보고 있는, 처리할 수 있는, PC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이 장표에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설명드렸고요. 주요 방점 부분입니다. 자, 익스플로잇
안티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이라고 제가 단순하게 영어 해석으로 했을 때 취약점인데, 안티 익스플로이트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익스플로이트 예방 기술이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전이 클라우드 버전과 온프리마이즈 버전 둘 다 안티 익스플로이트 예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시중에서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다 방어한다고 하죠. 방어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티 랜섬웨어 기술, 방어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퍼스 클린이라는 또 별도의 노즐이 있습니다. 이 놈은 뭐냐?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녀석은 기존에 내가 깨끗한 PC였는데 랜섬웨어가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막았단 말이죠. 뭐 기존에 들어갔을 때부터도 실행이 안 되더라도 익스프로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못 막았다. 근데 걔가 실행이 됐다. 그럼 랜섬웨어에서 막았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막고 나서도 쓰레기 값들은 쌓이죠. 메시지랑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클리닝. 그래서 다미지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 값들이 설치되면서 실행되면서 레지 값이나 로컬에 쌓였던 생성된 파일들을 다 날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은 두 가지 제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온프리마이즈는 백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디바이스 제어도 가능합니다. 포트 제어 같은 것도. 루트 포스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저희는 쉽게 그냥 RCA라고 얘기를 해요. RCA. 저희 엘링넷에서 지금 내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RCA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시연할 때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뒤에서 시연을 하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주요 기술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얘기 드렸고 뒤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쟁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만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강력하고 안티 익스플로이트 자체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취약점인데요. 취약점을 통한 이 사용자, 만약에 아무개라는 놈이 홍길동이라고 하죠. 얘가 아무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홍길동이라는 놈이 웹 접속을 하는데 아무개라는 놈이 해당 웹사이트, 홍길동이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은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백신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백신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그 못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저희 랜섬웨어 솔루션은 방어를 한 이후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보여주게끔 해줍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는 이게 무슨 랜섬웨어 안티 익스플로이트인지? 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요. 익스플로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시연을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체감적으로 취약점 공격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해서 소포스가 막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정말 광고처럼.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런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식으로만 넣어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 익스플로이트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하면 익스플로이트 킷이라는 단어들도 요새는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익스플로이트라는 거는 취약점이고, 익스플로이트 킷은 해커가 해커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 해킹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쟁사들, 해외 국제 벤더사들도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킷을 지금 제어를 못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아마 제가 책자로 나눠드린 것 중에 이 세션이 끝나면 별첨 부분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해당 내용들이 경쟁사들 뭐 1개, 2개 체크들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수치화로 만들어 놓은 얘기고요. 이런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통한, 도구를 통한 공격들도 저희는 막고 있다는 게 오늘의 그 예방 기술에 대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는 방어 기술. 방어 기술은 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뭐 제조사들이,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제조사들이 방어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다는 거 뒤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어 기술, 저희가 보고 있는, 만들어 놓은 기술은 우선 스텝을 좀 간단하게 보시죠. 스텝을. 실제 장표하고 지금 제본에서 나눠드렸던 책자의 내용하고는 발표보다는 전혀 다릅니다. 페이지 자체가.
암호화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호화가 탐지되면 해당 공격이 들어왔다는 걸 탐지한 거죠. 바로 암호화 하는 거를. 그러면 해당 파일을 백업을 합니다. 크립토가드라는 폴더의 특정 경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생성할 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생성하는 특정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랜섬웨어 파일에 대해서 당연히 exe 파일 프로세스를 중지, 암호화 중지, 그 다음에 파일을 아까 그 크립토가드라는 데서 파일을 복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 프로세스를 최종적으로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텝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스텝을 좀 이따 시연하실 때 실제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때 해당 저희 크립토가드 폴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방어된 파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남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시연을 일부러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어 기술에서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지금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을 깔고 있는 사용자고요. 이 친구는 깔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당 암호화 랜섬웨어를 깔지 않은,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을 깔지 않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자이버에 붙입니다. 여기서 암호화를 시도하죠. 랜섬웨어가 이 PC로 그 해당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거는 얘죠. 얘는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탐색기에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얘 거기 때문에 막힙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이 방어 기술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스 클린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린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내용들이 이거일 것 같아요. 레지스트리 등 파일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 랜섬웨어 솔루션을 PC에 설치하게 되시면 메모리가 떨어집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메모리가 떨어져요. 저희가 메모리 최적화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이전트에. 그래서 실제 만약에 100 중에 50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표현상입니다. 40 정도까지는 떨어집니다.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를. 왜? 메모리를 봐야지, 전체 영역을 봐야지 이게 바이러스 영역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메모리상의 다른 각 요소들의 내용인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지 않는 랜섬웨어 공격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뒷페이지에서도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쪽하고 저희 쪽하고, 그러니까 백신하고 저희 쪽하고의 차이점에 기술에 대한 영역을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하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관장하고 메모리 영역을 다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적화도 우리가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만 PT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가적인 기능으로 해서 누가 언제 이런 내용들을 RCA라는 아까 단어를 썼는데, 그래프상으로요. 기존에는 로그들이 쭉쭉쭉쭉쭉쭉 쌓이면 언제 어느 시간대 몇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엔지니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쭉 보고 대조를 하죠. 요 리스트하고 요 리스트는 맞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요거하고 요 솔루션에서 또 요거 선을 긋기 시작했죠. 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버전에서 프로세스가 어떤 놈을 했는지, 어떤 영역들을 줬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불러왔는지, 어떤 놈이 어떤 프로세스에 영향을 줬는지 그 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해줍니다. 굉장히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로 해서 실제 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어떤 파일에 영향을 받았고 어떤 놈이 어떤 시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경쟁사 비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제가 이걸 실제로 조사를 했거든요. 우선은 경쟁사 비교를 일반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하고 아까 백신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이름을 좀 달고 싶었는데, 좀 이름을, 경쟁사의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있어서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되고 방어되고 삭제 복구까지 되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당연히 말도 행위 기반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객사분들께 파트너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간단합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감시 추적 제한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앞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차단, 삭제, 복구까지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솔루션의 강점입니다. 근데 자, A사, B사 국내 솔루션입니다. C사 미국 제품입니다. D사 국내 제품입니다. 자, A사 행위 판단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쪽에 이제 제조사를 미팅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행위 기반이라고 자기들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자꾸 물어봤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를 통해서 오신 분이 제가 10년 전에 엔지니어 했다는 거 아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10년 전에 제 IT 처음 입사했을 때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PC에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물어봤더니만 이 사람이 좀 귀찮으셨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한 거는 이 사람은 사용자 행위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뭘 했냐에 따른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걔네들은 계속 행위 기반이라고 하길래 행위 판단이라고. 제 이름 제가 붙여버릴 거예요. 두 번째, 보안 영역을 해서 자동 데이터 백업. 제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백업을 한다라고 지금 랜섬웨어 막을 수 없습니다. 백업으로 무조건 실시간 백업해서 확장자 정의해놓고 어떤 확장자들은 작업하면 며칠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쟁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백업 얘기하시는 분들 항상. 근데 그게 랜섬웨어에 대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보안 솔루션 회사가 해야 될 일인가요? 그거는 우회에서 고객을 회유하는 제품이 아닌가요? 제 생각은 이래요. 자, C사 미국 제품입니다. 프로세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D사 시그니처 기반, 백신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장원본부장께서 처음 이제 교사할 때 창과 방패 얘기하셨는데 창은 항상 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방패는 항상 뒷전이고요. 그게 제일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백신입니다. 백신은 항상 걸려야지 나중에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공격이 들어와서 정말 감염이 되고 해킹이 돼야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조직 중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시그니처 업데이트라고 하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랜섬웨어를 막겠다라고 백신 회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국내 백신 회사 A사, 그 다음에 H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정식 런칭 버전은 아니고 베타 버전을 해서 출시도 하셨고요. 그쪽 고객사에 그리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과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터졌죠. 랜섬웨어 결국 니네 막는다고 했는데 백신으로 못 막았는데? 라고 뉴스가 터졌습니다. 제가 의역한 겁니다. 뉴스 기사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실제로. 백신에서 그렇게 막는다고 했는데 못 막는다라는 걸 알아요. 뉴스로.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백신 회사들이 지네들이 뉴스를 내리나 봐요. 검색 잘 해보셔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검색 오랫동안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 경쟁사들은 다 기술에 대한 기술들은 갖고 있고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이라고 말하면 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이게 다 기술인 거거든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티 익스플로잇, 안티 랜섬웨어, 소포스 클린이라는 기술을 다 이용해서 이런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도입하신 분들이 그럼 무슨 딜레마에 빠질까? 우리 소포스의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을 도입 안 하시면 무슨 딜레마에 빠질까? 다음 장에 정리해봤어요. 여기는 제가 또 써놨네요. 친절하게 T사랑. 자, 행위 판단이라고 한 첫 번째 회사입니다. 제가 판단한 건 확실하게 느꼈던 건데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라고 우리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단어를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키보드 마우스입니다. 프레스 아이디가 03 코드로 들어와요. 실제로 찍으면 그 코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니라
파일이 빼진 건가요? 네,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표 자료에 아마 그 자료에는 첨부 자료에는 제가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왜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얘네 제품은 그거예요. 사용자가 더블 클릭해서 한 실행은 exe 파일은 랜섬웨어가 아니다. 대신 내가 사용자가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용하지 않고 exe 파일을 실행을 했다면 그건 랜섬웨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반대로 exe 파일에다가 클래스 아이디가 공상 코드가 실행하는 것처럼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가 실행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랜섬웨어를 못 막는 거죠. 이 솔루션. 또 한 가지. 이 솔루션은 반대로 랜섬웨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거하거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실수로 exe 파일을 실행하더라도 걸리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자체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백업. 제일 많이 나오세요. 제가 광주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 업체, 그러니까 파트너분들, 광주에 계신 분들하고 부산에 계신 분들하고 대구에 계신 분들, 일부 몇 분 영업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백업이에요. 지금 뭐 지방에서는 백업이라고 솔루션 소개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정말 백업으로 못 막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업은 얘네들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우회를 해서 고객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걔네들의 반대로 단점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데이터 백업. 당연히 디스크 공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디스크 공간이 충분히 늘어나야겠죠. 두 번째, 논리적 파티션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파티션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파티아 같은 놈은 파티션을 한 거예요, 원래. 파티션 들어와서 파티아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보안 영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 파일에다가 파일을 넣어놨는데 보안 영역 자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파티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에 먹혔을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파티션을 물어버리는데 이거 파티션 안에 보안 영역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 영역. 저도 제가 암호화 솔루션 영역, 암호화 솔루션 벤더사를 지금 거쳐서 지금 엘린백까지 와 있는데요. 제조사를 통해서. 디스크 영역에 암호화 영역을 만들어서 하다가 암호화 영역이 깨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구 잘한다고 하는 저 용산의 명종도 있죠. 네, 복구 못합니다. 네. 암호화 영역은 깨지면 복구 자체가 안 돼요. 어떤 솔루션 업체도 자기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데이터 영역에 디스크를 논리적이든 일부 클러스트든 암호화한다, 공간만. 근데 그 영역이 깨지면 데이터는 다 유실돼요. 이런 문제점이 백업이라는 영업을 하고 있는 랜섬웨어 솔루션들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백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실제로 공격한 놈을 막을 수 있는 주먹을 많이 쳐갖고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싸움이면 얘는 지금 피해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업.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C사. 여기도 뭐 당당하게 써놨네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고요. 프로세스, 아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인데 java.exe. java.exe 이거 왜 빨간색이고 파란색입니까? 제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조사 얘기. 제조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조사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IT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캐드캠은 대충 알아듣세요. 근데 뭐 카티아, 하이퍼V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복잡해 하시는데, 기계와 제조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솔루션들이 기반이 근데 유닉스 기반이에요. 왜? NT가 10년 전만 해도 NT
뭐 펜티엄 4 뭐 프로세스 3.0이라고 해도 유닉스 장비 CPU 16개 꽂는 것만큼 처리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 장비에 맞춰져서 그런 제조사에서 설계 프로그램들, 해석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솔루션들이 돌아가는 동작 원리가 거의 프로세스가 자바.ex예요. 그런 놈들이 지금 유닉스 머신이 아니고 NT 머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세스 변경을 넣고 UI만 바꿔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조사 쪽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자바.ex가 취약점이라서 자바.exe 우리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당장 여기 부서에서 딱 보니까 여기서는 자바.ex가 막아버리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조 관련된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의 충돌을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업무적인 소프트웨어하고 비업무적인 소프트웨어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자, 예를 들면 아까 앞전에는 뭐 제조 얘기를 했으니까 제조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려우면 쉽게 가는 거죠. 뭐 쉽잖아요. 프로세스 뭐 파워포인트 띄우면 프로세스 하나 뜨지만 뒤로 가고 제조 쪽에 가면 한 개 프로그램 띄웠는데도 수십 개 프로세스가 뜹니다. 차일드 프로세스까지도. 종료 뭐 세이브 할 때도 새로운 프로세스가 계속 뜨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등록해야 된다. 이게 업무다, 비업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엘림넷이라는 회사에 임직원이 지금 50여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표님까지. 그러면 50명 중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발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업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영상 플레이어나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하시죠. 지금 저기 보시는 쪽에서 우측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에 지금 동영상 레코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강의에 대해서. 그러면 저분들은 당연히 동영상 플레이어가 업무적인 거예요. 근데 보안팀은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현업에 대해서 실제로 보안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땡이지 현업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처음에 계획사에서 얘기했던 장훈본부장이 얘기했던 그 정책적인 충돌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업무에서는 비업무 집단이나 실제 다른 업무 집단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정책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간과 노력. 자, 시그니처 기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능동방어가 아닙니다. 능동방어가 아니라 발생 후 대분만 가능해요. 백신은 한계예요. 왜 그런가? 이게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안티바이러스가 보는 영역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희 랜섬웨어 솔루션을 PC에 방어 솔루션을 PC에 설치하게 되면 메모리 최적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은 메모리 영역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극히 일부에 대한 랜섬웨어는 시그니처 방식으로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 기존에 나온 거. 워너크라이 똑같이 나왔는데 못 막는다고 하면 그건 백신 회사도 아닌 거죠. 시그니처 못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공격이 또 들어와서 막아야 되는 거죠. 한번 털렸으니. 근데 그런 개념의 백신 회사도 대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백신과 랜섬웨어 솔루션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국내 랜섬웨어 솔루션과 소프트가 제공하는 랜섬웨어 솔루션도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국내에 랜섬웨어는 방어합니다. 백업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점들 다 찍어드렸습니다. 이거 유명하게 잘 기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건 시연이고요.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방어되는지, 어떻게 복구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리포팅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